저는 이 진대영 5.18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이 운동본부에서 교육과 홍보를 맡고 있는 김효석입니다. 와, 할렐루야. 여러 애국자님들 이렇게 뵙고 또 진실된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아주 기쁩니다. 하여간 저희 폭염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태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저는 하여간 짤막하게나마 그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태까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괴물 나라를 만든 이런 문재인 빨갱이 정부들 난 개탄스럽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고 역사적 심판과 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이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북한의 그 김정은 괴뢰 집단 그리고 중국의 이 시진핑 그 공산 집단하고 손을 잡고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고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는 이러한 사악한 무리들하고는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끝까지 우리가 사생결단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고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최근에 하여간 총체적인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분들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본의 그 강압적인 그 강제 불법 점유 결국 저희가 식민지는 아닙니다. 나라 힘이 약해서 일시적이나마 일본의 외적들이 들어와서 이 삼천리 금수강산 강토를 일시적이나마 불법 점거하고 탄압을 한 그러한 불법적인 그러한 만행입니다. 겨우 우리 국내 해외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 힘을 합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걸 발전을 시키시고 노력을 하신 결과 겨우 연합국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저희 8.15 광복 그리고 또 이 해방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깐이고 남한에는 이승만 자유민주 대한의 정부가 미군정하에 세워졌고 북한에는 또 김성주 김일성인 가짜고 김성주입니다. 소련군 소자 출신 그게 구소련을 등에 업고 하여간 인류 사상 최악의 그러한 악질 사악한 집단인 공산주의를 등에 업고 소련과 이 중국의 공산 집단으로서 하여간 저희 북한을 강점하고 전쟁 준비를 해서 남한까지 침범하고 6.25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들은 도저히 국가와 민족이 없습니다. 이 붉은 무리들은 개, 돼지 맞지도 못하고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인간들은 혁명과업의 달성입니다. 이 인간들이 없어지지 않는 세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이 인간들을 완전히 없애고 자유민주 대안으로 통일해야지 그게 올바른 통일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서 두 가지의 그 사건들이 크게 벌어졌는데 그 두 가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여러 가지 많지만 첫 번째는 해방 직후에 혼란한 틈을 타서 박헌용, 이삼용, 김주아 이러한 남로당의 이 빨갱이 뿌락지들이 국가 전복 사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주 4.3 사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사건 이것들이 다 이 남한의 이 고정 그 간첩 북한의 이 붉은 뿌락지들이 다 일으킨 선동 폭동입니다. 그 와중에 남한이 늘 기만하고 미군 철수를 불러일으키면서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평화롭게 잠들고 있는 그 6월 25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갖고 완전히 전 국토를 강탈하려고 물밀듯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초기에는 저희 유엔군들마저 그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방어선인 그 낙동강, 대구와 부산을 잇는 그러한 6%밖에 안 되는 94%를 다 뺏기고 마지막 그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게 뚫리게 되면 우리는 전 국토가 다 적화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저희 해외로 쫓겨나는 입장인데 그때 저 임진왜란때 그 조국과 민족을 구하신 성웅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 나라를 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최근에 그 작고하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의 아버님인 최영섭 함장님, 그분이 이 일촉즉발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신 첫 번째 인물이 되십니다. 하여간 그 며칠 후에 그 부산 항구 간포항 그 근처에 10여 척의 괴 선박들이 새벽 2시 반에 접근을 하는 걸 이 해안 초계 순찰을 하던 그 구축함에 그 최영섭 함장님이 이걸 발견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을 하던 그 구축함을 우리가 49년 꼭 1년 전에 우리가 구입을 해왔고요. 우리가 탱크 한 대 없고 제대로 된 전투기나 폭격기 한 대도 제대로 없고 경비행 순찰 비행기 몇 대만 있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경비대 수준이었습니다. 이 군대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10여 척의 괴 선박들이 부산의 간포항으로 해서 접근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제대로 된 그 판단과 결단 그리고 행동을 취하셔갖고 마지막에 꺼져가는 그러한 나라를 구하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것들은 이 새벽에 반드시 부산항에 입항이나 출항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항만청에 그리고 모든 게 다 사전 통보가 되는데 아무런 그러한 조치도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새벽에 7일 같은 그런 어둠을 뚫고 서서히 해안으로 접근해 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판단을 딱 해보신 결과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슬기로운 판단과 그 결단을 내리셨죠. 저건 암만 해도 북한의 특수부대다. 저게 낙동강 저쪽에 전선에서 우리가 막고 있는 팀에 후방으로 침투해갖고 후방을 교란시키고 완전히 앞뒤로 조여갖고 완전히 괴멸시키는
이런 작전인 것 같다. 그래갖고 모든 전 장병 전투태세 준비 딱 그러고 정조준 그러고 함포 발포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10여 척의 그 괴 선박에 대해서 함포로 가게 된 겁니다. 그거를 어선이나 민간 상선으로 위장하고 들어온 북한 특수 그 부대 600여 명 그걸 일시에 함포 사격을 해서 완전히 괴멸하고 다 격침시키고 다 사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600여 명의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들이 들어와서 전방에는 대구, 다부동 외관, 영천 그쪽에서 밀고 내려오고 포항에서 아래쪽으로는 부산, 마산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양쪽으로 협경을 달려 완전히 괴멸됩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유엔군이 지금 이 극소수의 그 파병 부대만 왔지 아직 본진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터서 다 확인하니까 그 괴 선박들 다 그 자네들이 시신들 다 보니까 완전히 북한 특수 정예 부대 그 인간들이 상륙을 해서 완전히 후방에서 전방하고 해서 압축을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괴멸시키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극복하신 분입니다. 5.18 때 네. 갔네. 잠깐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게 제1의 6.25고 제2의 6.25라고 하는 게 5.18입니다. 5.18 이건 뭐냐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 국내에 들어와서 잠복해 있던 그러한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러한 붉은 뿌락지 간첩들이 북한하고 해서 또 일부는 휴전선을 뚫고 내려왔고 또 서해안으로 해서 영암이라든가 이 서해안 쪽에 해안으로 잠입을 해서 사복을 입고 완전히 북한 정규부대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지금도 이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빨갱이들이 제대로 그걸 밝히지 못하는 게 자기네도 그게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그 정체성이나 모든 그런 자기네가 저지른 그러한 죄악이 탄로가 나니까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나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자국민이 해상에서 사살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맞고 가짜 사기 정치 방역 해갖고 코로나를 별것도 아닌 감기 수준의 이게 그걸 갖다 전 국민들을 모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게 지금 조만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때 하여간에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이 광주 시민이나 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그때는 다른 거보다도 이 아무래도 신군부가 물론 이 제3공화국 때도 물론 이 약간 민주화에 좀 어긋나는 그런 우익의 그 군부들이 좀 독재 탄압을 한 건 사실인데 네. 이때도 신군부가 그걸 바로 잡으려고 좀 단단히 그렇게 좀 탄압 억압을 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빨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 군복을 입고 남한 군인인 것처럼 해서 그 앞에 학생이라든가 시민들을 탄압하고 학살을 해서 계엄군들이 쏜 것처럼 계엄군들이 탄압한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계엄군들은 그런 무자백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폭도들을 진압한 거지 시민들을 학살하거나 탄압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엄군을 위장한 그 북한의 그 특수부대 간첩들이 남한 군복을 입고 그렇게 위장으로 해서
일을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되냐? 아무리 우리들도 다 군대를 갔다 왔지만 몇 년만 지나면 그 군기가 많이 빠지고, 그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소총뿐 아니라 중화기 다루는 그 기술이라든가 모두 아무리 예비군 훈련을 받더라도 소총 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그 사격 수량 뭐가 떨어집니다. 네, 각계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 인간들은 그 아시아 자동차니 뭐니 이 방위산업체를 습격해서 이 군수물자, 군용 트럭, 장갑차를 탈취하고, 그리고 광주 그 교도소를 습격하고, 또 일부는 사복을 입고 시민들이나 학생들 평화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해서 선동을 해갖고, 계엄군들이 봐라, 너희들 죽이고 이렇게 시민들을 갖다가 개 돼지같이 학살하지 않냐,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평화스럽게 그 시위를 하는 그 시민과 학생들을 선동을 하고 거짓 정보로 격분하게 만들어서 계엄군을 공격하게 하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계엄군의 최전방에 있던 지금 그때는 신동국 중위님 그 앞쪽까지 이제 그놈들이 들어왔죠. 그때가 제2의 6.25인데, 제1의 6.25는 그 일촉즉발에 마지막 그 숨이 끊어갈 때 최영석 대령님이 그 함장으로서 그 괴선박 북한군 600명의 특수부대가 상륙하는 걸 함포 사격으로 완전히 경멸을 해서 아주 정말 위태로운 그 순간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육로에서 신동국 중위님께서 딱 판단을 하시는데, 그 최전방 아닙니까? 이 시민이나 이 데모대들하고. 근데 선량한 그러한 시민들과 그 학생들은 이 북한의 이 사악한 이 특수부대나 이 고정관 적들한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격분해갖고 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사복을 입고 이 무기를 탈취하고 카빈이니 뭐니 완전 무장을 해갖고 들어오는 게 앞만 봐도 저건 민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실탄을 중대본부, 대대본부에 긴급 요청을 해서 하고, 마지막 순간에 독진해 오는 거를 하여간 전투태세 준비, 그러고 정조준 발표, 그래갖고 일시적에 600여 명의 그러한 이 붉은 빨갱이들 그 특수부대를 450명 이상을 사살하시고, 하여간 그 인간들 그때 제대로 못했으면 광주는 완전히 조선인민공화국 광주 자유특구가 돼버리고, 그걸 틈타서 다른 도시로도 불 번듯이 번져갖고 완전히 남한이 적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갖고 가신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 사살의 그 시체들도 한 군데 모아놔서 이렇게 다 한 걸 노무현이 김대중이가 협력해갖고 문재인하고 같이 인천 그 아시안 올림픽 때 온 그 세계 전용기로 청주공항에서 몰래 화물칸에 실어갖고 북한으로 보내서 지금 청진 근처에 그 인민혁명 열사등 거기다가 다 해서 그건 북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거를 다 그런 일 없다. 북한 특수부대 왔다는 거. 지만은 박사님이 다 말한 거 그게 다 허구이고 뭐 해서 뭐 명예훼손이니 뭐 해서 민영사 소송도 하고
자기네 이 비밀을 덮고 급급을 하는데 지금 현 정권이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맞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고 이 인간들 끝까지 심판하고 처벌하고 마지막에 그 뿌리와 저 씨앗까지 다 없애버리는 길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나 뭐 하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우익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뭉쳐. 정말 하나로 뭉쳐갖고 네. 마지막 순간을 해야 되고 이번 8.15 전후로 해서도 국민혁명당 전가원 목사님을 추측으로 해서도 하여간 2판 4판 하여간 사생결단으로 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끝장을 내겠다고 그러시는데 너무나 우리가 무모하게 하면 희생만 많으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가장 현명하고 슬기로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옳소. 하여간에 저는 그래요. 저희도 물론 부모님들이 다 시향민 가족이지만 이 붉은 물이 빨갱이들이 어떠한 인간들이라는 걸 누구나보다 잘 압니다. 이것들은 개 돼지도 많지 못하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네. 오로지 혁명과업 발전입니다. 네. 그리고 자매끼리도 서로 숙청하고 뭐 하여간 무질서하고 지금 무모한 이 박근혜 정부라든가 다 이거를 뒤집어 씌우고 최근에도 전교조 그 소속 강원고 그 교사가 양심 선언했습니다. 네. 그 완전히 목사를. 저것들이 평양의 지시를 받아갖고 일부러 불쌍한 그런 무고한 이 학생들, 민간인들을 다 수장시켰다. 그래서 그걸 몰고 가고 그 세월호에 사실 거기 희생된 그 유족들도 다 희생자입니다. 이 빨갱이들의. 네? 네. 똑같아요. 이 광주 사태 때 그 시민들이 저것들한테 농락되고 현혹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조건입니다. 그 비근한 사례가 뭔가 하면 절대 공산당과는 대화와 타협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주소 없애보다 씨를 말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절대 저것들은 항상 자기네가 불리하는 대화를 하고 속상을 하십니다. 자기네가 유리하는 그대로 말도 없이 밀고 내려오고 기습공격을 하면 아주 야비한 족들이거든요. 중국 내전 때도 그랬잖아요. 네? 국공합작 2번 해갖고 못했더니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장개석이 측하고 해서 국공합작 뭐 협력하자. 물론 일본이란 주적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끝나니까 언제 받냐 식으로 해서 국민당 뭐 정부 좀 부정부패하는 그런 틈을 타서 밀고 내려서 다 중국법을 적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2의 신냉전인데 좌익과 우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의 기본권이라든가 그 모든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인권이니 뭐니 없어요. 공산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응징을 해서 저것들과 우리가 일당백으로 귓가니로 살기로 해서 이 붉은 사악한 이 사탄인 공산당들 완전히 실망해요. 이번 기회에 더 이상은 이제 역사의 저것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맞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고 또한 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통성을 우리가 살리는 일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모든 동지들께서는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서 하여간 끝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번 대선 때 완승을 하고 절대 부정선거 못하게 하고 그러고 저것들에 대한 반드시 그 끝까지의 그 저것들이 저지른 그 만행이라든가 그 죄악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갖고 가차 없이 절대 저것들한테 뭐 동정이고 뭐 자비고 사랑이고 없습니다. 빨간 것들은. 네?
하여간 최고의 그런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고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잡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인권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그러한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제1유교의 마지막 그 위기를 극복한 건 고 최영석 함장님이셨고 제2의 6.25 5.18에서 그 북한 특수부대를 육로에서 완전히 진압해서 나라를 구하신 것은 그 당시 신동국 주민입니다. 이 두 분은 우리가 정권이 바뀌 모두 하면 우리가 추대하고 그래서 영원한 국가를 국난에서 바로 위기에서 바로 잡으신 그런 훌륭한 영웅으로 저희가 추대를 할까 합니다. 네. 이게 임진왜란 때 우리가 풍년동화로 나라가 다 뺏기고 망한 상태에서 국가 민족을 구하신 송이순신 장군의 법군가는 그러한 정말 절대절명의 최악의 위기 속에서 이 좌익과의 두 번의 우리가 마지막 위기에서 구하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영웅으로서 추천하고 우리가 길이길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추모하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하여간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게 정말 맞네요. 악한 거에 이렇게 자주